안녕하세요. 전자국인 책걸음 19-1강 내림과 장조 만드는 법. 내림과 장조 만드는 법. 우리나라에서는 내림가라고 말하지만 만국 공통으로는 A 플래키라고 합니다. A를 도로 잡는데 A 음을 반음 내려서 열쇠, 열다,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A음을 반음 내려서 뭐로 잡는다? A 플랫이라는 말은 A 플랫 음이 음악에서는 도가 되는 키를 장조를 A 플랫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 이름은 어떤 장조가 오든 어떤 단조가 오든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이 첫째 선은 이 선에 있는 음이 이음, 첫째 칸은 F칸에 있는 음이 F음, 둘째 선이 G선, 둘째 선에 있는 게 G음, 둘째 칸에 있는 것을 A칸, 둘째 칸에 있는 음이 A음, 셋째 선이 B선, 셋째 선에 있는 음이 B음, 세 번째 칸이 C칸, 세 번째 칸에 있는 음이 C음,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네 번째 줄이 D선, D선 위에 있는 것이 D음, 네 번째 칸에 있는, 네 번째 칸이 이음, 이칸, 네 번째 칸에 있는 음이 이음, 다섯 번째 줄이 F선 위에 있는 음이 F음, F선 위에가 G죠. G 자리에 있는 음이 G음, 위 첫 번째 덧줄이 A선과 나란히 있는 이 음이 A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조든 단조든 본래에 지정되어 있는 라인, 칸, 그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항상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면 음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주만 잘하면 되지. 이론 없는 연주를 잘하는 것은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집 지을 때 집 한 채 짓세 뚝딱 그리면 됐지만 요즘은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A음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음이 약간 높아요. 노래하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혹은 A를 도로 잡고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거칠어. 노래가 거칠어. 그래서 발음을 내려서 도를 잡으면 참 편안하게 노래도 할 수 있고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참 좋은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작곡자들은 항상 도자리를 어디에 잡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래를 하는 사람도 내가 도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목소리가 안 올라가고 너무 도자리를 낮게 잡으면 도가 낮아서 낮은 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음 가수가 있고 중음 가수가 있고 고음 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에서 보면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메조 소프라노가 있어요. 각 파트별로 사람들 목소리가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음 소리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소리를 잘 내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남성은 높은 소리가 테너고 중간 소리가 바리톤이고 낮은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베이스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배오씨 같은 분은 베이스 영역이죠. 저음 소리가 아주 멋지잖아요. 그래서 배오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도자리를 음악에서는 도자리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 플랫 키, 내림가장조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음을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반음. A 음을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반음 내려서 뭐를 잡는다? 도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도를 잡았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음악에는 장조를 만드는 규칙이 있고 단조를 만드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음이름과 게이름의 차이. 게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게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음이름은 A, B, C, D, E, F, G, A를 음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말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 음을 가음이라 그러고, 이 음을 B음을 나음이라 그러고, C음을 다음이라 그러고, D음을 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름은 장조가 단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럼 뭐가 바뀌느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조의 규칙. 장조는 미파가 반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미파가 반음되고 시도가 반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러면 도와 레는 온음, 레와 미는 온음, 파와 솔은 온음, 솔과 라와 온음, 라와 시가 온음이에요. 온음이라는 것은 음과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금반이나 흰 금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음이름에서 반음은 어디냐? 음이름에서 반음과 게이름에서 반음, 이것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음이름에서는 B, C가 반음이에요. 그죠? BC가 반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EF가 반음이에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금 미파와 시도에 걸려있는 미파가 C, D, 미파가 반음되어야 되는데 C, D는 온음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솔라가 온음이어야 되는데 이 F는 반음이에요. 음이름에서는 이 F와 BC 사이가 반음이고, 게이름에서는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에요. 그죠? 요거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파에 뭐가 있느냐? CD가 있으니까 온음이란 뜻이잖아요. CD. EF 솔라에 오면 안 되죠. 그죠? 시도가 반음인데 GA 사이는 온음이 되어 있잖아요. 요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도자리에 반음을 내려서 도를 잡는다. A음을 반음 내려서 도를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A도 반음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죠? 본래 A, B 사이는 온음이었잖아요. 온음. 음악에서는 온음이냐 반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A음에서 도레가 되는데 내림표가 붙지 않으면 도레 사이는 온음이잖아요. A, B가 온음 딱 맞는데 도를 반음 내렸으니까 도와 레 사이가 이렇게 해서 반음, 온음 사이가 맞는데
도를 반음을 내렸어요. 아래쪽으로 반음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를 반음을 도가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도예요. 도자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를 반음 내렸으니까 레도 따라서 반음 내려주면 내가 요 위치에 오잖아. 그치? 그러면 반음에서 오는 되잖아요. 그래서 레를 반음 내려주는 거예요. 비음을 반음 내려주는 거예요. 레를 반음 내려주는 거예요. 비음을 반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음이 따라 내려가니까 똑같죠? 간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레미는 오음되게 되죠. 오음인데 B, C 사이가 본래 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B, C 사이는 요게 반음, 요게 B이고 요게 C고 반음 사이였는데 B를 반음 내려버리니까 레미, 오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B, C는 요 반음 사이였는데 B를 반음 내리니까 오음이 돼버렸잖아요. C를 손을 안 대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음인 거예요. 그래서 A 플랫 키는 도와 레가 뭐다? 금반을 눌러야 된다. 그 다음에 미, C음은 그대로 두고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코드를 잡을 때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와 D 오음이죠. C와 D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이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명이 미파야. 미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C까지는 규칙에 맞았어. 그죠? 여기까지는 방금 맞았어. 그러니까 C는 손을 대면 안 되고 C와 D 사이에서 D를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음. 왜? 오음이었는데 본래 C와 D 사이는 반음 두 개였어요. 그래서 오음이었어요. 그런데 미파에 CD가 걸리니까 반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림표가 울림표가 왜 필요하냐면 이 장조의 규칙에 맞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림표가 붙기 시작한 것은 전부 내림표, 올림표가 붙기 시작한 것은 전부 올림표가 필요한 거예요. 내림표가 붙었다, 올림표가 붙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C와 D는 본래 오음이었는데 요 D음을 내림표를 붙여서 이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와 D 사이가 반음이 되는 거예요. 반음. 그래서 요 D에 내림표를 붙이면 반음이 되는 거예요. 반음 내려온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음 내려온 것을. 자, 파, 솔. D와 E 사이는 오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D, E는 본래 오음이에요. 그죠? 오음인데 A와 B 사이처럼 D와 E 사이는 반음 두 개 오음이었는데 D가 반음 내려가서 위치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D 자리에는 본래 여기인데 반음 내려왔잖아. 그러면 또 반음 요게 E 자리. 그죠? 요게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 자리도 내림표를 붙여서 아래로 내리면 또 반음에서 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에다가 반음을 여기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가 되잖아요. D도 반음 내려갔고 E도 반음 내려갔으니까 오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됐죠? 이 음까지는 맞았어요. 그죠? 이런 원리. 반음 오름을 자꾸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C 코드와 C 마이너 코드와 C 디미니시 코드와 C 오그멘트 코드를 앞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자, 솔라는 오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음이어야 되는데 이 F는 반음이잖아. 이 F는 음이름일 때 반음이잖아. 반음인데 E가 반음이 내려갔으니까
요게 본래 이 음이고 요게 F 자리잖아. 그런데 E가 뭐가 붙어서 내림표가 붙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 F가 반음이 내려갔어. 이렇게 되니까 뭐 돼? 자동적으로 온음이 된 거예요. 그죠? 반음. 아셨죠? F. 그 다음에 라시 사이가 온음이어야 되는데 이 F가 자동적으로 됐고 라시 사이가 온음이잖아요. 그러면 FG 사이에는 뭐가 있어? 끄문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온음이 되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F와 G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도가 반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GA가 온음이잖아. GA 사이에 끄문끄만 있잖아. 그런데 이 도나 똑같은 도자기잖아요. 옥타브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 도가 똑같은 자리잖아요. 도를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내림표를 붙여서 반은 내려서 도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자동적으로 A음에 뭐가 붙는다? 내림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음악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 이게 반복되어서 숙달되어졌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이가 드셔서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은 머리는 잘 돌아가요. 왜?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냐.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 규칙을 반복 실행함으로 인해서 반복으로 그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문자 안 썼네.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출해낼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규칙을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목이 막히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고 농사 짓는 법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농사 짓는 게요. 그냥 원리 원칙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가을이잖아. 가을. 제가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요. 그 젊을 때 그 무우 있잖아. 무우. 배추, 무우. 경상도에는 무우를 심어 보려고 땅을 개간했어요. 그 옆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 단단한 땅을 여름에 또 뭘 한번 시작하면 힘들어도 하거든요. 이 끈기가 있으니까. 왜? 평생 음악을 한 것은 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도 하지만 반복 연습이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를 심겠다고 땅을 이제 밭을 만들었어요. 그 단단한 땅을 비료를 주고 이제 가을에 이제 무를 머리 연상을 하잖아. 큰 무를 생각하고 밭을 개간했는데 무씨를 샀어요. 무씨를 사가지고 뿌리는데 무씨가 작잖아요. 아주 작아요. 무씨가 무는 이만한데 무씨는 하나를 방바닥에 놓으면 보일동 말동이에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작은 알맹이에서 작은 알맹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습기를 머금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은 이만한 걸 생각하는데 밭고랑에 이 무씨를 심으면서 하나씩 간격을 두고 뿌려야 되는데 그냥 이 고를 타고 무씨를 주르륵 이렇게 뿌렸어요. 뿌려서 기다리니까 무가 올라오는데 막 짠디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짠디처럼 총총총총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총총총총. 그걸 이제 중간중간 뽑아내야 되잖아. 솎아내야 되잖아. 솎아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요만큼 솎아내면 되겠지. 머릿속에는 이만하게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가 자라는 때가 있지. 기한이 있잖아. 그 기한은 생각도 못하고 요만치 뽑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만큼 뽑다가 또 안 되니까 이만큼 뽑다가 무농사를 망쳤죠. 분명히 무씨를 땅에 뿌리면 무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런 농사를 한번 지어봤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막 좁게 뿌리지는 않겠죠. 왜? 한번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도 못한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망해도 금방 일어나고 망해도 일어나. 그런데 그 집안이 부유해서 이런 고생,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딱 넘어가면 그 기업체는 못 일어나요. 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 실패를 했다. 실패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가장 밑바닥에 서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결을 해내는 것이 지혜잖아요. 사람들마다 지혜의 수준이 달라요. 경험이 다르니까. 지식이 다르니까. 지식과 경험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철학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눈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결과를 돌출해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조는 어디까지 내려오고 장조는 솔까지 내려오고. 자, 여기에서 G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F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 다음에 E에 뭐가 붙었다? E 어디 있어? 여기 있네. E에 내림표가 붙었죠? 그죠? 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이게 뭔 냄새야?
뭐가 타이밍치가 나네. 자, 됐죠? 여기에서 운지가 손가락 운지가 도부터 올라갈 때는 2, 3 손가락 운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미가 1이에요. 미가 1이에요. 그 다음에 내림표를 붙여놔야지. 여기에 붙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었었죠. 여기 그럼 여기에 붙었었잖아. 그죠? 솔 나는 EF니까 요 내려갔으면 맞네 그죠? 여기에 붙었었고 같은 도니까 자 A 플랫 키는 검은 건반이 도가 되고 그 다음에 검은 건반으로 지나가는 계명은 도와 레가 검은 건반 그죠? 미 흰 건반 파와 솔이 검은 건반 맞죠? 검은 건반 파와 솔 라시 맞네. 자 여기에서 앞쪽으로 이걸 옮기면 내림표 붙는 순서 있죠. B 자리 여러분들은 시미라레 솔도파를 알고 계시죠? B 자리, E 자리, A 자리, 그 다음에 D 자리. 요 내림표가 이렇게 붙어서 첫 번째 코드가 노래에서 A 플랫 코드가 나오면 무슨 노래다? 이 노래는 A 플랫 키 노래다. 내림과 장조다. 아셨죠?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3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도에서 솔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솔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려고 하면 운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 3으로 하면 못 내려가요. 4번, 3번 맞지? 3번, 4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요 운지를 익히지 않으면 솔까지 내려갈 때는 2, 솔, 1, 2, 3, 4 여기에서 이 번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레를 솔까지 내려갈 때는 3, 4번, 3, 4, 4, 3, 2, 1, 2, 1, 2, 3, 4, 1, 2, 3, 1, 2, 3 이렇게 올라가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때는 2, 3, 1, 2, 3, 1, 2, 3 하면 운지가 맞아떨어져요. 아셨죠? 이런 원리를 아는 게 음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연주를 잘할 수가 없다. 왜? 그 7080 가면 연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주하시는 분들 이런 어려운 키 나오면 이 내림과 장조가 이론적으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연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은 딱 내리면 무슨 키가 돼요? A 플랫 키에서 요 음에서 요 음이잖아. 요게 반음 딱 내리면 무슨 키예요? G 키가 되거든. 반음 딱 내려서 치는 거예요. 낮다 그러면
반음 붙어 있는 걸 요거 없애면 반음 내리면 A 플랫 키에서 반음 내리면 C 키가 되고 반음 올리면 아무것도 없는 A 키가 돼요. A 키. 그래서 키를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손님 있죠. 원키로 해주세요. 원키로 해주세요. 그러면 연주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날은. 어? 그리고 노래 하다가 뭐라 하는데 그 실력 가지고 연주하냐고. 그날 완전 연주자는 시급하는 거예요, 시급. 요런 원리. 왜? 노래를 가장 최적화되게 가장 표현하기 가장 말이 잘 안 되네. 가장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를 어디에 잡았다? A음으로 잡으면 약간 힘드니까 A음을 반음 내려서 도를 잡았다. 이 A에 반음 내려 붙은 것을 A 플랫이라고 한다. 맞죠? A 플랫 음을 도로 잡았을 때는 A 플랫 키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내림가장조라고 한다. 내림가장조. 요거 하나씩 깨우쳐가는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웠잖아요. 곱하기 9 곱하기 9 이러면 구구단 모르면 9 한번 곱하기 1은 919가 나오니까 9 곱하기 2 9, 12, 9 곱하기 3, 9, 2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데 구구단을 딱 외우면 99 하면 닭 모이 줄 때 경상도 쪽에서는 99 그러면 엄마가 닭 모이 줄 때 닭 모은다고 닭을 이리 오라고 이렇게 모은다고 모이를 뿌리기 전에 구구 이러잖아요. 그럼 닭이 띠뚱띠뚱 하고 닭들은 뛰어올 때 보면 엉덩이가 커서 그런지 띠뚱 하고 막 넘어질 듯이 뛰어옵니다. 띠뚱 왜 와? 구구 저 소리 들었을 때는 먹는 걸 주더라는 거 아니까 구구 하면 닭들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모이를 이렇게 마당에 뿌려주고 이러죠, 그죠? 구구. 그런데 옆에 초등학교 다니는 2, 3학년짜리가 81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꼭 사람은 배우면 티를 내요. 티를 낸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원리를 알고 음악 동호회나 음악 하는 데 가서 이론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설명한다면 와, 너 언제 그렇게 변했냐? 언제부터 그렇게 음악을 잘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움 티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벌게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미솔 찾는 거예요. 도미솔 도미솔 자리가 요게 도미솔 자리가 요거잖아. 요거 도미솔 맞지? 도와 미는 그 자리고 솔에 A 블랙키는 도와 미가 검은 건반이구나. 요것을 A음 그죠? 요 코드 이름은 화음의 제일 아래쪽 음이름으로 표기하죠. A 블랙 코드. 요게 1도 화음이에요. 도미솔. 그죠? 아이고, 시간 다 돼간다. 그 다음에, 파라도. 이렇게 됐잖아. 파, 내림표. 도, 내림표. 요것을 D 플랫 코드 4도화. 5도화, 솔의 내림표. 레의 내림표. 그래서 이것을 E 플랫 코드 5도화. 아이고, 시끄럽네. 시간 다 됐다.
요 A 플랫, D 플랫, E 플랫, 1도, 4도, 5도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